모국어로 살며 꿈꾸며 재외동포 문학 낭독.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 사는 박지반 작가의 수필 아들의 지구는 네모입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어디 살아? 8살이었던 아들 쿠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물었다. 호주에서 봤던 집들과는 모양새가 다른 아파트 단지만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왜 집이 없냐고 묻던 서양인 아들 쿠온은 이제 15층짜리 네모난 아파트 5층에 살고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드니 시내 가까운 전철역 근처로 친구 둘과 분가했다. 월세가 비싸고 정원 돌보기도 힘든 주택보다 편리한 아파트를 선택한 것이다. 쿠온은 5개의 공간을 동시에 넘나드는 멀티태스크형 인간이다. 휴대폰에서는 덴마크로 유학 간 친구가 떠들고 맥북 프로는 마케팅 과제를 오려붙이고 태블릿에는 24시간 한정 세일 품목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엑스박스 축구 게임인 피파 21이 한창 불꽃을 튀기고 블루투스 스피커에는 범우주적 일렉트로닉 음악이 지구를 두드린다. 쿠온의 지구는 사각이고 세상은 손바닥 안에 있다. 유능한 비서인 알고리즘 덕분에 하와이안 셔츠도 뮤직 페스티벌 티켓도 세상에서 가장 싼 휴가 계획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한다. 호주인 남편과 쿠온의 불화는 이 네모난 세상에서 싹이 텄다. 손의 일부가 된 쿠온의 휴대폰과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노트북 컴퓨터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테크놀로지가 쿠온의 지저분한 방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남편은 미디어 기술이 쿠온의 사고를 지배하고 쿠온은 자신이 미디어를 지배한다고 믿는다. SNS가 사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마비시킨다는 남편의 주장에 쿠온은 SNS 덕분에 인간관계가 더 향상되고 오래 유지된다고 반박한다. 책이나 신문보다 온라인 미디어를 가까이 하는 쿠온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남편은 걱정한다. 쿠온은 디지털 세상에서 실용적인 지식을 선택하고 배운다고 믿는다. 남편은 쿠온이 책을 읽지 않아 사교적인 자리에서 곧 화제거리가 떨어질 거라고 한다. 대화를 이어갈 만한 지적 양식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온의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다. 네모난 것은 책만이 아니다. 한때 기세를 떨었던 X세대인 40대 초반의 남편은 온라인에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걸 걱정하지만 쿠온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G세대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남기기보다 타임라인을 올리고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스냅챗을 이용한다. 페이스북 계정은 만들어 놓고 몇 년을 들여다보지 않는 남편과 달리 순간에 즐기고 없어지는 것을 택한다. 쿠온이 중독된 온라인 세계가 자연과 인간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방해한다는 남편의 염려에 쿠온은 보라는 듯 오프라인 생활도 풍성하게 한다. 산행이나 캠핑 정보를 손가락 끝으로 쉽게 찾아 텐트를 싣고 자연 속으로 훌쩍 떠난다. 또 열려있는 온라인 속의 교류는 오프라인으로 쉽게 연결된다.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결코 전화하지 않는 남편의 고독한 인간관계와는 대조적이다. 쿠온의 세대는 지금 생존하는 세대 중 가장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 건전한 세대라고 한다. 호주의 X세대는 술과 대마초를 쉽게 접하던 세대였다. 지금 20대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방해되는 습관을 거부한다. 술 마실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신다. 모여서 잡담을 나누는 대신 자기 발전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한다. 또한 윗세대에 비해 인종의 다양성을 더 수용하는 편이며
남녀 성구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글로벌 온라인에서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그들은 평등하다. 인터넷은 여행의 얼굴도 바꾸어 놓았다. 쿠오는 내가 그의 나이에 다녔던 같은 장소를 다르게 여행한다. 밤 12시 로마 테르미니 역에 도착해 호텔을 찾아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헤맸던 끔찍한 밤거리의 기억이 20대의 나에게 있다. 봄베이 역에서 탄 택시가 도시를 돌고 돌아 흉측한 호텔 앞에 세워준 악몽도 있다. 낯선 도시의 공항에서 나오는 쿠온의 휴대폰에는 교통 스케줄이 떠 있다.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로 사진, 가격, 평점을 비교해서 예약해둔 숙소로 캐리어를 끌고 가볍게 간다. 이제는 나 역시 여행의 모든 것을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여 예약을 하고 떠난다. 남편은 발품을 팔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설렘이 그립다며 아날로그 여행을 찬양한다. 많이 알고 떠나면 새 여행지를 만나는 낯선 기쁨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내일을 계획하지 않고 머무르고 싶을 때 더 머무르다 훌쩍 떠날 때 여행에 진정한 재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점심 저녁 일정까지 상세하게 짜인 쿠온의 엑셀 여행 스케줄을 보고는 혀를 찬다.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진 올리기에 바쁜 여행보다는 걷다가 배고프면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배만 부르면 되는 음식을 왜 굳이 과시하느냐는 불만이다. 요즘 세대는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주어진다는 불평은 동서양 공통된 세대 간의 갈등인가 보다. 히말라야 기슭에 자리한 시킴을 방문했을 때이다. 불교 사원에서 만난 젊은 승려들의 손에도 염주 대신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제 모든 둥근 것은 네모이다. 요즘은 경정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는지 승려들도 네모난 지구를 들여다보는데 속세 한복판에 사는 쿠온에게 휴대폰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어날 때부터 연결된 뇌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 역시 손바닥 속 세상에 머리를 집어넣고 살면서 쿠온 앞에 화면을 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디지털 원주민이 접속된 세계에서 쿠온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이제 내가 아들의 네모난 지구를 방문해